시장의 기준을 만드는 한신평의 시각, 한국신용평가 아이스 실장 오윤아입니다. 지난 수년간 국내 상장 리츠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금리 상승 국면을 거치면서 재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국내 상장 리츠들이 재무 안정성이 이렇게 저하된 원인을 한번 같이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구조적인 제약 요인들과 또 앞으로 필요한 제도적인 과제들을 금융구조와 평가본부의 전세환 수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환 수석님. 리츠가 요새는 기사나 뉴스 같은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도 더 이상 생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국내 상장 리츠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동안의 발전상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상장 리츠 시장은 지난 수년간 외형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으로서의 일정 수준의 시장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2019년 말 7개에 불과했던 상장 리츠는 2025년 말 25개로 증가하였으며, 자산 총계도 28.3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투자 자산 또한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도 다변화된 모습입니다. 전체 리츠 시장에서 상장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이후 16%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2018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는 등 상장 리츠의 외형 확대와 시장 조성에 초점을 둔 제도 정비가 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금리 고유동성 금융 환경입니다. 상장 리츠 시장의 초창기였던 2019년에서 2022년에는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시중 유동성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이 리츠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면서 상장 리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또 우호적인 금융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상장 리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리츠는 일반적으로는 시중금리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2022년 이후에 이어진 이런 고금리 환경의 변화가 상장 리츠들의 재무 구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2022년 이후 국내 상장 리츠의 재무 안정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사가 유효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8개 리츠사인 키스 커버리지 리츠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먼저 에비타 금융비용 지표의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2022년 상반기 3.1배 수준이었던 키스 커버리지 리츠의 에비타 금융비용 지표는 2023년부터는 2배 내외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보유자산 임대료의 변화는 크지 않은 가운데 저금리로 조달한 차입부채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금리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무디스가 평가하는 미국 리츠의 평균인데 같은 시기 4.5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짚어둘 점은 키스 커버리지 리츠는 금리 상승 이전에도 약 3배 수준으로 사전적 완충 여력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미국은 저금리 시기에도 5배에서 6배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금리 충격을 흡수할 여유가 있었는데 반면에 한국은 출발점 자체가 좀 취약했다는 거군요. 네, 그 재무환 충격도 저하되었습니다. 키스 커버리지 리츠의 차입금 대비 현금 및 장단기 금융상품 비율은 2022년 하반기 11.2%를 고점으로 2025년에는 6.5%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 부담이 확대된 데 이어 높은 배당 지출로 내부의 현금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기능도 저하되면서 재무안착력 재고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형 리츠를 중심으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유상증자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네, 그럼 재무 완충력의 저하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의 축소라는 내부적인 요인과 또 유상증자 기능의 약화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의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일 텐데요. 키스 커버리지 리츠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어땠나요? 자산 가치 대비 차익 부담 확대는 해외 자산을 편입한 리츠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해외의 경우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공실률 확대와 ESG 요건 강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였고, 여기에 환율 변동에 따른 환해지 정상금까지 더해지면서 차익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내 자산 위주의 리츠의 경우 오피스 부문을 중심으로 낮은 공실들과 임대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자산 가치 하락 수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리츠들이 회사채나 단기사채 같은 그런 시장성 차입 부채도 꽤 많이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리츠들의 차입 부채 구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업체에서 시장성 차입 비중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성 차입은 일반적으로 조달 수단이 다변화되고 또 금리 부담도 완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키스 커버리지 리츠는 이미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시장성 차입의 경우 차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담보부 조달 비중이 높은 업체는 무보증 채권자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심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조적 후순위성은 오른쪽 하단 도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산 가치 하락 시 담보부 차입 대주에 앞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상장 리츠 전반에서 이자 부담의 확대, 재무 완충력의 약화,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차입 부담의 증대, 이런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이런 재무 안정성의 저하가 단순히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만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상장 리츠 구조 자체가 가진 어떤 내재적인 제약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는 아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 충격은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재무 안정성 저하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외부 시장 변수의 변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장 리츠가 자체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 요인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크게 내부 유보 축적 여력 제한, 상장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유상증자 체계, 재무 안정성 관리 요인 부족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제약들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재무 안정성의 저하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각 요인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유보 축적 여력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왼쪽 차트가 키스 커버리지 리츠의 상장 이후 자본 총계 변동입니다. 단기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 지급으로 유상증자를 제외하면 자본 총계는 오히려 감소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리츠의 경우 법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무 배당이 존재하는 가운데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 가능한 초과 배당을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차입금 상환이나 일시적 현금 유출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외부 조달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주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배당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체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행 유상증자 체계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상장 리츠의 특성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짚을 점은 리츠의 유상증자는 일반 기업과 달리 자산 편입이나 차입금 상환 등에 즉시 활용되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방식과
구 규정에 따른 발행가 산정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 리츠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게 하고 주식시장의 희석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결국 현행 증자 체계 하에서는 적시성과 조달 규모의 예측 가능성이 아무래도 저하되다 보니까 유상증자는 단순 악재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업권 전반의 재무 안정성 관리 요인도 부족합니다. 물론 현행 국내 상장 리츠 관리 체계상 당국의 리츠, AMC 검사가 존재하며 신용평가, 현장검사, 경영실태평가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내 상장 리츠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위탁관리 구조에서는 AMC의 보수가 자산 규모와 거래 실적에 연동이 되어 있어 운용사들이 자연스럽게 외형 확대와 배당 위주 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상장 리츠 평균 배당 수익률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2배 수준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고배당 기대가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일부 리츠는 배당률 유지를 위해 증자대금, 미실현 이익, 추가 차입으로 배당금을 충당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업권의 이런 운용 기조 하에서는 재무 안정성이 우선순위에 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상장 리츠의 재무 안정성 저하는 단순히 경기나 금리 사이클만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배당 구조와 자본 확충의 방식, 그리고 운용 요인의 구조 같은 이런 제도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인 것 같은데, 국내 상장 리츠들이 이런 구조적인 제약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리츠 제도 재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개선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 리츠가 제도화되었으며 2026년 예정된 개정안을 보시면 합병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리츠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이 주로 외연 확대와 시장 활성화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상장 리츠의 재무 안정성과 관련된 요소는 여전히 개선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장 리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당 체계 유연화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과 배당은 차입금 의존도나 에비타 금융 비용 등 일정 재무 지표를 충족할 때만 허용하고 자산 매각 차익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하여 내부 유보가 가능하도록 배당 산식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상단 차트를 보시면 미국 리츠는 AFFO, 즉 조정 사업 운영 수익 대비 74% 수준에서 배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 확충의 적식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제도 개편입니다. 중복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현재 3에서 6개월인 자본 확충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이 주식을 시장가로 수시 매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ATM과 같은 상시 조달 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ATM 방식이 활성화된 미국은 2022년에서 2023년 금리 인상기에도 증자가 지속적으로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안정성 관리 요인 강화입니다. 신규 자산 편입 시 자기 자본 투입을 요구하거나 AMC 평가에 레버리지와 상환 능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LTV나 이자 보상 비율 같은 정량적 재무 규제를 도입하거나 미충족 시 개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차트가 참고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리츠에 대해서 LTV 50%, 이자 보상 비율 1.5배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결과 싱가포르 리츠의 재무 지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국내 상장 리츠는
이미 개별 리츠사들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런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구조적인 제약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배당 체계의 합리화나 증자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재무 안정성 관리 체계 도입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핵심 과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제시해 주신 제언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2026년이 국내 상장 리츠 업권이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서 질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세한 수석님 깊이 있는 분석과 제언 감사드립니다. 오늘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국내 상장 리츠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원인에서부터 그 이면의 구조적인 제약 요인,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제도적인 과제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한국신용평가는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시의성 있는 분석과 의견을 꾸준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준을 만드는 한신평의 시각, 지금까지 키스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